오늘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한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짧게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경남지사 후보 공천 개입 정황인데요. 이거 윤한홍 의원을 이제 윤한홍 의원이 원래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박완수 지사를 지금 공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주저앉혔다. 이 정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그렇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녹취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나는 누구인데 그거 한번 죽여야 돼. 사모 전화해보면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데. 와. 나라는 총리 그랬어요. 아니 그 우리 저 명 선생님이 좀 뭐 한마디 했는가 보다.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제일 행복입니다. 네. 그래가 사모가 내고 뭘 했잖아. 아유, 윤희 형은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윤한홍이 뭐라 하려고 했더니 윤한홍이가 제일 많이 알는데 욕심이 없대. 성공하셨네. 네? 성공하셨네. 윤한홍 의원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이분이 누구냐 윤핵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명태균이 전한 바에 따르면은 그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가 죽어 하면은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좀 환관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명태균 씨가 물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과 어떤 연루된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이 많이 들통나긴 하는데 본인과 상관없는 어떤 정치, 국민의힘의 일당들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녹취록들은 상당히 정확했죠. 이게 작년 10월에 뉴스토마토에서 처음으로 이제 경남지사 선거에도 공천은 개입했다.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미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8일에 또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드러났고요. 그게 공통적인 거는 그래요. 박완수를 공천 주기 위해서 윤한홍이를 주저앉혀 버렸다. 이 내용입니다. 공통적인 거는. 물론 이게 다 불법이죠. 이거는. 원래 이제 김영선을 사실 공천할 때도 윤한홍하고 그 권성동이 반대를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도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명태균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는 권성동, 윤한홍보다도 실제로 명태균은 훨씬 더 가까운 또 훨씬 더 김건희하고 가까운 찐핵관이었던 거죠. 윤핵관이라고 윤핵관이라고. 핵심의 핵심. 자, 이제 저희 워치독의 이 보도가 이번 주 정치권을 그리고 법조계를 뒤흔들 것 같습니다. 내일 민주당에서 성명도 낸다고 사실 좀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민주당 성명도 낸대요. 네, 보도 화면 띄워주시죠. 자,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검찰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건 지난해 9월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최소 지난해 3월부터였고 4월에는 이미 강혜경 씨의 휴대폰도 입수를 해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마쳤다라고 저희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5개월 넘게 이런 것들을 은폐해 왔고 그때 동안 이제 윤석열 일당들은 계엄을 차곡차곡 준비해왔다. 이게 저희의 이제 보도였고, 이제는 이걸 다 모든, 정치권에서 다 이런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추가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도대체 맞습니다. 강혜경 씨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을 했길래 이거를 급히 덮어야만 했는가 저희가 취재를 했죠. 사실 어제 저희가 강혜경 씨 쪽을 접촉을 해서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진술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라고 간신히 좀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려가지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 내용 우리 김성진 기자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이 1년 가까이 지난해 4월부터 수사를 이제 문게 왔었는데요. 강혜경 씨 측을 만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 4월 10일 전에 이미 4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4차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 조서도 4차례 썼다라는 거네요. 이미 맞습니다. 진술 조서 4차례를 쓸 때
그 김건희 씨,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그 다음에 김영성과 명태균의 그 공천을 대가로 한 세비 반당 사건 모두 다 낱낱이 진술을 했는데 의문의 검찰이 단 한마디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 뒤로 9월 5일이죠.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뭉갰다라는 게 저희가 첫 번째로 일단 확인한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더 이어서 할까요? 지금 그 이제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와 연루돼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고 예. 이 강혜경 씨가 검찰이 진술한 내용 은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 네. 특히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선 직후에 예. 돈 받으러 갔다 오겠다 하면서 맞습니다. 갔다 왔는데 돈은 못 받아오고 네, 그 사건이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오더라. 네, 3억 6천 들고 가서 네. 공천 받아왔던. 이런 내용까지도 2024년 4월에 그렇죠. 그 4차 진술조서안에 다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네. 저희가 지금 네. 처음으로 공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에 김영선 공천을 받아갔다는 얘기가 이제 작년 10월달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완전 핵폭풍으로 만들었던 맞습니다. 10월달에 처음 나왔던 건데 언론 보도로. 이미 검찰은 4월달에 그걸 이미 강혜경 씨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강혜경 씨는 당시에 검찰을 믿고 핸드폰까지 다 제출을 하셔가지고 포렌식도 전부 다 하고 아. USB까지 이미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진술을 네. 확보하고 증거도 가지고 예,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으러 갔다 왔다 명태균 씨가 그리고 근데 돈은 못 받아오고 김영선의 공천만 오히려 얻어왔더라.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내용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이거 더 수사 진행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네 덮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는 이제 더 수사가 진행될 줄 알고 추가로 출석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상하게 안 부르더라. 네,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저 중요한 진술을 이제 확보하고 난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창원지검장이 김성훈 지검장에서 정유미 지검장으로 교체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사람 다 물론 이제 친윤 검사로 그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김성훈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에게도 충성파긴 하지만 한동훈에게도 충성파고 이미 요 4월 직전에 2월 달에 이미 윤한 갈등이 시작이 돼가지고 검찰 내부에서 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대통령실하고 한판 붙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그 윤석열은 좀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들, 특히 한동훈하고 가까운 애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의심이 싹 텄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창원지검을 이 한동훈하고 가까운 애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사 능력은 좀 떨어지는 B급이긴 하지만 충성심은 훨씬 강한 정유미를 이 소방수로 이때 투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었죠. 네. 자, 이렇게 구체적인 강혜경 씨의 2024년 4월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건 지금 저희 언론이 처음입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까지 구체적 진술을 했었냐 아마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보도를 보고 내일 성명을 낸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많이 좀 관심 갖고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저희가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설명했던 건데 작년 3월에 창원지검에서 이제 조사받으라고 통보해서 이제 출석한 건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4차례 출석했고 4월 총선 전에 그리고 모두 진술 조서까지 썼고 그 진술 조서의 내용은 명태균이 돈 받으러 갔다가 못 받고 김영선 공천만 받았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지금 확인돼서 지금 처음으로 언론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가 강혜경 씨 쪽의 증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는데 오늘 좀 핵심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4년 4월 총선까지 그러니까 그 직전에 거의 매일같이 출석했다 그래요. 4차례 진술조를 썼는데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제 수사관한테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강혜경 씨는 이때만 해도 이게 검사인 줄 알았대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만 검사가 배치되지 않은 수사과 무슨 수사과 뭐 이런 데에서 조사를 받았던 거였고 그런데 이 수사관이 믿지를 않길래 증거가 있냐? 이렇게 뭐 명태균이 뭐 공천 대가로 반 나눈 거라 그러는데 증거 있냐? 안 믿길래
내가 그러면 녹취록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했고 무려 5시간 30분을 걸려서 네. 검찰이 포렌식도 다 해서 네, 휴대폰을 나중에 돌려줬다. 아주 이런 뭐 상세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바로 주라 그랬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내일 찾아가라 했는데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가져갔던 것까지 아주 네.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 강진구 기자님도 포렌식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네. 5시간 30분 포렌식 했으면은 뭐 웬만한 거 다 가져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미징을 뜨고 이미징 뜬 걸 가지고 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총 5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옆에 이제 강혜경 씨, 그러니까 근데 입회는 안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포렌식 할 때는 그 뭔가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하고. 네.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불렀다고 해요. 네. 그 내용 더 보시죠. 포렌식을 한 뒤에 이제 검찰이 텍스트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선별을 해가지고 아하. 이런 거는 수사에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면서 텍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네. 강혜경 씨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나 김건희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왜냐면 자기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녹취록에서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할까 이렇게 좀 이제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뭐 그걸 또 따질 건 아니니까. 네. 그치? 그래서 이제 강혜경 씨는 이게 어차피 내가 지금 4번 조사를 받았는데 뭐 5번, 6번, 7번 계속 오라고 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 그거는 좀 뒤에 물어보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4년 4월 그러니까 총선 민주당 압승 직후에는 부르지도 않고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통보도 없고 네. 그냥 아무런 게 없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명태균이 자기한테 이 선관위 사건 없어질 거야. 뭐 안심해. 하여튼 강혜경 씨에게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강혜경 씨는 어떻게 검찰에서 더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9월 달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던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4월 총선 직전에 강혜경 씨로부터 이런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거꾸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에 누군가 그 측근을 공천을 줬다 이런 게 그 총선 직전에 만약에 그 검찰에서 확보가 됐다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동시에 가루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풍비박산 내려고 했겠죠. 네. 검찰은 이 증언을 들어봤을 때 검찰이 이제 포렌식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일단 명태균하고 김영선 선에서 끊어야 된다. 더 뻗어 올라가면 안 된다. 네. 아마 이렇게 그랬을 가능성이 했던 것 같아요. 커 보이죠. 제가 가끔 이제 가루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을 했으면 가루가 되도록 수사를 당했을 거다 이렇게 가끔 저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네. 맞습니다. 맞는데 거의 이제 요즘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거의 원자 단위로 쪼개가지고 괴롭혔을 거다. 가루 갖고는 부족해요. 먼지 뭐 이런 이재명 거 대표가 몇 년 당한 걸 보니까 이 가루 갖고도 부족해. 나노 단위로. 거의 나노 단위로 분절해가지고 계속 기소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말려 죽였지 않았을까. 중성자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중성자. 이렇게 느긋한 수사를. 그렇죠.